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건설안전실무전문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종국입니다. 먼저 발제에 앞서서 저희 협의회는 100대 건설사 본사 안전조직의 전문가와 14개 명예 회원사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정부의 정책 제안, 협의, 정보 교류, 친목 모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25년의 역사를 가진 협의회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서는 안전보건관리의 변화에서부터 맺은 말 순으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안전보건의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안전하시는 분들의 지금 현 21년 현 상황을 보시면은 아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안전을 시작한 지 26년이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이렇게 변화가 많은 시기라고 생각되고 또 일도 많아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94년도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점들이 이슈화되는 그 찰나에 국민안전처가 생겼었습니다. 만약에 이 국민안전처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지만은 그 국민안전처가 그 당시에 발족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왔다 그러면 안전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우리 안전의 시계를 10년 정도는 앞당긴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많은 부분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안전관리 연도를 한번 추론을 해봤는데요. 1970년도부터 한 90년대까지는 근로자의 보호구만 착용하면은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시설물 재해라든지 거푸집, 흙막이, 대형 구조물 붕괴라든지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서 기술안전관리를 외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21년 이후의 안전관리의 변천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아마 노동부나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점검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고용노동부 박상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전보건관리체계, 결국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입니다. 앞으로의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얼마나만큼 기업체들이 잘 갖추느냐에 따라서 재해를 예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보건관리의 가장 큰 변화는 CEO의 변화입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정말 핫한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대표이사와 경영자를 처벌한다고 하니 어느 대표이사가 관심을 안 쏟겠습니까? CEO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 바뀌었고 또한 안전보건 전담 조직 또한 갖추느라고 안전조직의 중요함을 지금 피부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형 로펌의 안전시장 진입입니다. 대형 로펌이 내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해서 각 기업체에서는 대형 로펌과의 업무 협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안전 리스크를 파악하여 대표이사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같은 포럼들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형 로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소개했지만은 지금은 오늘과 같이 실제적인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예방에 방점을 둔 포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게 저희 안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봐집니다. 다음은 발주기관의 변화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98개 공공기관 종합안전관리 능력 진단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1등급 기관은 없으며 2등급에서 5등급까지 공공기관의 평가가 됨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이 안전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 참가 자격 및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 안전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실무전문가협의회에서 지난 3월에 자료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각 기업체들 현황을 좀 파악을 했는데요. 현재 지금 건설회사에서 안전조직은 대표이사의 직속기관을 변모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임원과 전문 조직으로 변모해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저희 회사를 봐도 전담 조직이 생기고 전담 조직도 물론 있지만은 보강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해서 최근에 발생한 사고를 보시면 노동부하고 공단에서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선제적으로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조직 및 시스템을 외부의 시각에서 진단을 받아보고 진단의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장에 넘어갔네. 안전보건관리활동 강화 방안입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각 기업체에서는 안전보건관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출입관리에서부터 안전보건관리자의 권한보호, 관리감독자의 책임 및 역할 부여,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협력회사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사항까지 전반적인 안전관리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인지는 잘 몰라도 아마 우리 안전관리자들은 더 세심하게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2편으로서 안전보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각종 수많은 법들로 인하여 산업안전관리가 중복 규제가 많다라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안전 관련 법들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또 향후에는 올 연말에 건설안전특별법이 입법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4월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 5월 부산 신항 물류센터 지게차 사고 등 항만에서 사고가 끊기지 않으니 항만안전특별법도 지난 8월 3일 날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법이라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기보다는 특별법을 만들다 보면 법은 많아지고 실행력은 떨어지는 누더기 법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안전관리법 하나로 모든 것을 담아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런 식의 특별법 양상은 지양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연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까? 한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심을 유발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재해가 줄어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모호한 법령의 의미, 그리고 기존 활동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또한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칙만의 관심만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의 법 위주의 사후 안전 진단입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조직보다는 사후 처리 중심의 진단으로 향후 발생 예견된 중대재해를 위해 소리 양산으로 치우치는 게 아닐까라는 저희 안전관리자의 고심이 많아졌습니다. 현장의 예방보다는 사고 처리에 대비한 서류가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면 과연 이건 예방의 중심에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안전관리자의 고민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수요 급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및 공기업에서도 적극적인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소업체 구인난은 심각한 실정입니다. 아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2020년까지 50억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조건으로
많은 수의 안전관리자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2021년 2사분기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슈 리포터에서는 건설재해 방지 강화에 따른 안전관리자 수급 불균형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업 종사 안전관리자는 16,885명입니다. 앞서 2016년부터 20년까지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연평균 824명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기존 증가율로는 오는 2023년까지 필요한 안전관리자의 50%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소건설사 협력사의 준비 및 대응입니다. 2021년 10월 7일자 국토일보에서는 중소기업 중앙회와 한국경영자 총협회에서는 50인 이상 기업 314개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일까지 준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전체 응답 기업의 66.5%,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열악한 인력과 재정 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규정을 가장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오너가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처벌에 따른 경영 중단의 두려움을 대단히 큰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컨설팅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제각각의 정책과 점검입니다. 실적 쌓기용 점검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 기존에 있는 정책을 효율성 있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통합계획서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통합계획서가 만들어졌지만 실제적으로 이행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 안전보건대장이라는 게 또 만들어져서 하고 있고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설계자의 안전보건대장, 시공사의 안전보건대장. 그러나 안전보건대장이 어떻게 지금 현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발주자에서 용역을 맡겨서 시공자가 보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정책이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계획서가 제대로 되려면 간소화해야 되고 또 핵심과 위험 요인만 정말 계획서에서 깔끔하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저희들의 요구사항이고요. 사실은 이런 계획서들은 외주를 줄 게 아니고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계획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어지게끔 정부에서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 관련 법규 준수사항 통합 및 일원화입니다. 각 법규별 준수, 요구사항이 일부 중복되고 상이하며 혼선이 우려되고 실질적인 안전활동보다 법규 대응을 위한 서로 양상이 우려가 됩니다. 또한 각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용어의 정리 통일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안전관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어떤 용어로 또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용어들을 하나로 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안전 실무 전문가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과다한 안전점검 수검이 있고 서류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각종 회의 가다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볼 수 있다고 설문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 주체의 안전의식 저하입니다. 처벌 중심의 정부, 원가와 빨리빨리 문화의 원청사, 안전 책임은 없고 공사만 하면 된다라는 협력회사, 그리고 안전의식이 무지한 근로자,
더불어서 요즘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가 좀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년부터 된다면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전의식 미흡한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과연 이런 안전의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과연 원청사에게만 맡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정부 품생계약 및 변경 요청입니다. 정부 품생계약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 있던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품생표에 담겨 있는데요. 지금 뭐 최근에 4차 산업 IoT 이런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품생표는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덤프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덤프 탕뛰기를 지금 예를 들어놨는데요. 덤프 탕뛰기가 교통사고도 유발하고 안전사고를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탕뛰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택시도 월급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 자체를 바꿔버려야지 이런 사고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버려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개진을 해봅니다. 근로자의 건강검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려진 개인질환이든 병력으로 인해서 2차 재해가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직업성 질환자에 대한 사업장의 대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도 간질 환자가 현장에 들어왔었는데 과거에는 신규 채용자 검진이라는 형태로 해서 기초적인 건강검진을 했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가려져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회사는 무작위로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근로자들한테는 많이 사라진 것도 현실입니다. 과거에 삼성전자 불산사고로 정부에서 정보 제공을 요구했을 때 삼성전자에서는 대정보라고 이렇게 못 준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는 생명을 우선하는 원리로 정보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검진도 안전 측면에서는 접근을 한다면 저희들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가 시공사 전문업체의 계약에 관여를 한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계 제출 시에 상생연화는 이름 하에서 지자체에서 관내 업체를 사용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업체들이 안전 수준이 높고 실력이 좋다 그러면 좋겠지만 저희가 엄연하게 전문 업체가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 업체를 지자체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 업체 때문에 공사팀이든 안전팀이든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제 조직도 안 돼 있고 체계도 없는 그런 업체를 써야 되는 게 과연 지방자치자의 그 지방업체 지자체에서 시공사한테 요구할 사항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보호구는 개인이 지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70년대부터 시작된 개인보호구를, 이 개인보호구를 근로자들에게 저희들은 나눠줍니다. 현장 갈 때마다 나눠줍니다. 현장 끝날 때는 보호구밖에 쓰레기가 없습니다. 정말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서는 보호구를, 비싼 보호구를 안 줍니다. 그러니 근로자들은 그 보호구를 버리기가 일쑤죠. 다른 현장 가면 또 주니까. 이런 보호구가 버려지는 보호구처럼 안전의식도 버려질까 사실은 두렵습니다. 1년에 근로자에게 개인별 필요한 보호구 비용을 지급하면 어떨까? 그게 산재예방기금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도 좋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아무래도 그 본인이 벨트라든지 안전모를 가지고 다니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산재보험 업무도 민간에 이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지급을 하고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과실률 적용을 좀 하자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줄이기 제한 사항입니다. 아까 소대에서 문제 제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점검을 통합해서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실적 위주의 점검에서부터 정말 지원 위주의 안전점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샤 MS에 대해서는 아까 김판기 단장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높은 수준도 필요하겠지만 중소아까 업체는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정한 수준을 맞춰서 양적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보호구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균형 있게 부여를 하자라고 한데요. 각 갈주자, 도급자,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었고
근로자에게도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 수준을 좀 높이는데 정부에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노동 문화 질서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언론상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폐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소고발이 난무하던 초창기의 건설 현장 개설 시기에는 그렇게 고소고발이 많다가 취업만 하게 되면 고소고발이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조, 이런 행태가 과연 고소고발이 맞는지 그 관에서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노조가 집회로 인해서 업무를 못하게 되면 돌관공사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제가 소규모 사업장을 점검해봤더니 정말 열악합니다. 관에서 손길에도 미치지를 못했더라고요. 이런 사업장에 정말 관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공자, 근로자, 정부 협력사, 사고 유발 주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정부의 적정 공기 산정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설계 시에 적정 공기를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주 52시간, 폭염기, 기상 악화, 이런 부분에 충분한 공기 산정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안 그러면은 또 돌관공사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전보건 교육을 정부에서 해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시공사에게만 맡긴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의식을 높아질까? 서류도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이런 교육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좀 개입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요거는 정부의 이제 정책 제안입니다. 공무원들의 방제진열의 공무원들이 생겼습니다. 그건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산업안전직렬에 공무원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생기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보고요. 공공기관의 안전 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채용이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정부에서 규제 일변도를 제한하고 자율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하고 있는 기초안전 질서를 지킬 수 있게끔 정부에서 좀 고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은 자율적으로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좀 무겁게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각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고 반드시 실행하고 피드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정부의 역할을 충실하게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중복 점검, 과다 서류를 지양하고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